인간 쓰레기여도 화내지 말고 이렇게 대하라. 더 고수답게 관계를 다루는 법. 당신을 무시하고 이용하고 거짓말까지 하는 사람. 화를 내도 후회가 남고 참아도 마음이 병드는 관계. 그 앞에서 지지 않는 단 한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. 강함이 아니라 다름에서 시작되는 고수의 방식입니다. 욕하고 싶을 만큼 괘씸한 사람. 상대가 아니라 쓰레기 같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? 도망치는 게 맞을까요? 맞서 싸워야 할까요? 그 어느 것도 당신을 지켜주지 못할 때 고수들은 다른 길을 택합니다. 첫 번째 이야기. 상대의 수준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. 반응이 아닌 태도로 사는 법. 인간관계에서 가장 피곤한 건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부딪힐 때입니다. 논리도 없고 배려도 없고 자기 감정만 쏟아붓는 사람. 그 앞에서 우리는 자주 스스로를 잃습니다. 화를 내면 지는 것 같고 참으면 만만해지는 느낌. 그 딜레마 속에서 우리는 매번 감정의 진흙탕에 빠지죠. 하지만 고수는 그 싸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 상대의 언행이 아무리 낮아도 자신의 내면 높이를 낮추지 않기 때문이에요.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했습니다. 모욕은 상대가 아니라 그 감정에 반응하는 내가 완성시킨다고요. 그 말처럼 고수는 상대의 비열함에 동조하지 않습니다. 그 앞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품격과 중심을 지켜냅니다. 비열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당신의 하루가 무너지지 않도록 고수는 내면의 거리를 둡니다. 그 사람의 언행을 나를 향한 것이 아닌 그 사람 안의 문제로 해석하죠. 그는 상대의 감정폭력에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태도로 대답합니다. 그 침묵은 복수도 회피도 아닌 스스로의 품격을 지키는 방식이죠. 당신이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사람과 마주하고 있다면 그는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 앞에 선 그 사람의 한계일 수 있습니다. 니체는 말했습니다. 괴물과 싸우는 자는 자신이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. 그 말은 결국 아무리 상대가 쓰레기 같은 행동을 해도 당신의 품성까지 흙탕물에 던지지 말라는 뜻이겠죠. 그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 그 사람에게 끌려가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. 화내지 않고도 단호할 수 있고 지치지 않고도 단절할 수 있습니다. 당신은 지금 누구 앞에서 무너지고 있나요? 그리고 왜 그 사람의 수준에 당신의 마음을 자꾸 맡기고 있나요? 진짜 고수는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. 그저 스스로의 품격을 무너지지 않게 묵묵히 지켜낼 뿐입니다. 두 번째 이야기. 감정을 흔들지 않는 사람. 미움 앞에서도 차분한 사람의 원리. 우리는 자주 감정의 자극에 휘둘립니다. 모욕적인 말, 불공평한 대우, 뻔뻔한 행동. 그 한순간의 자극이 마음을 무너뜨리고 결국은 나 자신까지 낯설게 만들죠. 하지만 고수는 감정을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는 것으로 배웁니다. 불쾌함이 올라올 때 그 감정에 반응하지 않고 그 감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바라보는 거예요. 동양 철학의 노자는 흐르되 휘말리지 말라고 했습니다. 물처럼 머무르지 않고 부드럽지만 쉽게 휘청이지 않는 존재. 고수는 바로 그런 마음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. 상대가 소리를 지를 때 같이 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. 상대가 얕은 수로 흔들어도 그 깊이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방식으로 대합니다. 감정은 대체로 우리가 상대에게 기대한 만큼 흔들립니다.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는 생각은 내가 그에게 기대한 모습이 있었다는 뜻. 고수는 기대를 낮추는 게 아니라 기대를 거두는 법을 배웁니다. 그는 이렇게 말하죠. 당신이 그러든 말든 나는 나로 있을 거예요. 그 말엔 분노도 무시도 없습니다. 다만 흔들리지 않는 태도가 있을 뿐입니다. 칸트는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 자체로 대하라고 말했습니다. 그 말은 때때로 상대가 인간답지 않은 태도를 보일 때조차도 나의 기준은 흐려지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죠. 당신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모욕적이든 얼마나 뻔뻔하든 그를 나를 흐트리는 이유로 만들지 마세요. 그는 그렇게 살지만 당신은 다르게 살아야 하니까요. 감정은 지나갑니다. 남는 건 그 순간 당신이 보여준 태도예요. 침묵, 절제, 단호함, 그건 언젠가 스스로를 지켜준 무기가 됩니다. 당신은 지금 무엇에 가장 쉽게 흔들리나요? 그리고 그 흔들림 뒤에 얼마나 자주 후회하고 있나요? 진짜 고수는 자기 감정의 방향을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습니다. 그는 다만 그 흐름을 조용히 바라보다 스스로의 길로 돌아섭니다. 세 번째 이야기. 불쾌함을 지혜로 바꾸는 사람. 감정 손실 없는 내면의 전략. 사람이 주는 불쾌함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. 그 감정은 하루를 망치고 한 사람을 오래 미워하게 만들며 때론 자기 자신까지 미워하게 만들죠. 그래서 고수는 그 감정을 무조건 참는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. 오히려 아주 섬세하게 바라봅니다.
불쾌함이 올라올 때 그 감정 속에 숨어있는 나의 욕망을 먼저 들여다보죠.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걸까? 왜 이 사람에게 유독 내가 휘둘릴까? 그 물음은 상대를 향하지 않고 자기 내면으로 향합니다.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. 지혜로운 사람은 화를 내야 할 이유, 방식, 대상까지 모두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요. 그 말은 결국 화를 내는 것보다 화를 들여다보는 능력이 먼저라는 뜻입니다. 그 사람의 언행이 당신을 무너뜨릴 만큼 큰 것이 아니라면 그건 당신 안에 이미 흔들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. 고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. 그 불쾌함을 거울처럼 삼아 자기 마음의 약한 고리를 찾아냅니다. 왜 나는 이 말에 꽂혔을까? 왜 나는 이런 사람에게 끌렸을까? 그 물음 속에서 관계는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내면의 지도를 그려주는 도구가 됩니다. 불쾌함은 일종의 신호입니다. 지금 내 자존감이 어디쯤 흔들렸는지, 내 기대와 현실이 얼마나 멀어졌는지, 그걸 감정으로 흘려보낼지 성찰로 끌어올릴지는 오롯이 내 선택입니다. 고수는 상대를 미워하는 대신 그 상황에서 얻어야 할 통찰을 놓치지 않습니다. 그리고 그렇게 하나씩 사람에 대한 내성을 만들어갑니다. 감정에 덜 흔들리고 사람에 덜 휘둘리는 법은 그저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예민하게 자신을 들여다보는 데서 옵니다. 지금 당신 곁에 그 사람이 자꾸만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그는 아마 당신 안에 어떤 부분이 아직도 상처로 남아있다는 신호일지도 몰라요. 그리고 그 감정을 흘려보내지 않고 붙잡아 둘 수 있다면 당신은 그 어떤 사람도 마음에 오래 남기지 않을 고수의 여유를 갖게 됩니다. 네 번째 이야기. 벽을 세울 줄 아는 사람. 거리두기가 아닌 경계두기의 기술. 사람이 사람에게 지치는 순간은 대부분 경계 없이 내어줬을 때입니다. 내 시간을, 내 마음을, 내 에너지를 끝없이 주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이 텅 비어있죠. 그런데 우리는 거절을 죄책감으로 배우고 거리두기를 무정함이라 착각합니다. 그래서 상처받으면서도 애써 버팁니다. 괜찮은 척, 이해하는 척, 그러다 스스로 무너집니다. 고수는 그 지점에서 다릅니다. 그는 관계의 벽을 쌓을 줄 압니다. 닫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열어두는 법을 아는 거죠. 노자는 말했습니다.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보다 오래 간다고. 그 말은 늘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키는 유연함이 진짜 강함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. 경계를 지키는 건 상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망가지지 않게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일이에요. 그는 당신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을 가두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. 누군가를 위해 늘 감정을 조율하고 내 속도를 늦추고 말 한마디까지 신경 쓰는 관계라면 그건 인연이 아니라 에너지 소모입니다. 고수는 경계를 지키면서도 예의를 잃지 않습니다. 그가 말하는 단호함은 차가움이 아니라 자기 존중에서 나오는 온도죠. 그 사람은 불쑥 다가와 당신의 시간을 훔쳐가려 하지만 고수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신의 선을 보여줍니다. 여기까지만 괜찮습니다라고. 그리고 놀랍게도 그 선이 명확해질수록 상대는 더 이상 당신을 함부로 넘보지 못합니다. 당신은 지금 누구에게 계속 허용하고 있나요? 그 허용이 당신을 지켜주는 것인지, 당신을 갉아먹는 것인지 한 번쯤 물어보세요. 벽이 있어야 공간이 생기고 공간이 있어야 호흡이 가능하니까요. 진짜 고수는 모든 사람과 친하지 않습니다. 그는 모든 사람과 편안한 거리를 유지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. 다섯 번째 이야기. 이해하려 하지 않는 사람. 판단보다 포기가 빠른 고수의 선택.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. 그래서 관계가 틀어졌을 때 우리는 설명하고 설득하고 어떻게든 상대를 납득시키려 하죠. 하지만 고수는 그 시간에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. 그는 먼저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냉정한 인정을 합니다. 이해라는 건 상대가 가진 세계를 알아보려는 노력이지만 그 세계가 닫혀 있다면 그 문을 억지로 열 필요는 없습니다. 당신의 말이 아무리 진심이어도 그가 듣지 않을 준비라면 그 진심은 자꾸만 부서지기만 하죠. 스토아 철학자들은 타인을 바꾸려는 욕망 자체가 불필요한 고통을 만든다고 했습니다. 세상은 바뀌지 않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은 스스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죠. 그래서 고수는 설명보다 포기를 먼저 합니다. 그 포기는 냉소가 아닙니다. 나는 나를 지키겠다는 조용한 결단입니다. 당신의 가치를 몰라주는 사람에게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마세요. 그건 이미 그 사람의 인식 너머에 있는 문제이니까요. 고수는 자존감을 상대의 인식에 맡기지 않습니다. 그는 당신이 나를 몰라도 괜찮습니다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.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는 순간 그는 단 한 발짝도 물러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를 되찾는 거예요.
이해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. 그 사람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가 아직 당신을 볼 만큼의 시야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. 당신은 지금 누군가에게 끝없이 설명하고 있지 않나요? 그 설명이 반복될수록 스스로가 초라해진다면 그건 멈춰야 할 시점입니다. 진짜 고수는 이해를 구걸하지 않습니다. 그는 이해받지 못해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으로 더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갑니다. 여섯 번째 이야기. 인정 욕구를 거두는 사람. 무시당해도 스스로를 버리지 않는 법. 가장 아픈 감정은 분노보다 무시입니다. 존재를 투명하게 대하거나 말을 흘려듣는 태도. 그 순간 우리는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것 같은 상처를 받죠. 그럴수록 우리는 더 인정받고 싶어집니다. 나는 이런 사람이야. 나도 가치 있어. 그렇게 증명하려 애쓰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사람의 평가에 스스로를 맡긴 셈이죠. 하지만 고수는 그 게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 그는 자신의 가치를 설명하지도 증명하지도 않습니다. 무시당했을 때일수록 더 조용하게, 더 단단하게 자기 자리로 돌아섭니다. 니체는 말했어요. 너를 폄하하는 자에게 굳이 고개를 숙이지 말라고. 그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존엄을 지키는 태도입니다. 당신을 깎아내리는 사람에게 설명하면 할수록 그는 당신을 더 가볍게 여깁니다. 왜냐하면 그는 당신을 진심으로 보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. 고수는 그걸 알아차립니다.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 더는 자신을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. 작아진다는 건 상대가 아니라 나 스스로가 나를 놓는 일을 알기 때문이죠. 그 사람은 당신을 모를 수 있어요.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그의 한계입니다.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거두는 순간 당신은 오히려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. 그 눈빛에는 억울함도 서러움도 없습니다. 오직 스스로에 대한 신뢰만이 남아 있습니다. 당신은 지금 누구 앞에서 자꾸만 작아지고 있나요? 그게 사랑이라면, 우정이라면 왜 그 관계에서 자존감이 깎이고 있는 걸까요? 진짜 고수는 아무리 무시당해도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. 그는 조용히 자기만의 무게로 자기 자리를 지켜냅니다. 일곱 번째 이야기. 미련을 끝낼 줄 아는 사람. 기대를 걷는 순간 시작되는 자유. 가장 지치는 건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기대입니다. 언젠가는 바뀔 거야. 이번엔 다를 거야. 그 믿음으로 반복되는 상처를 견디다 보면 결국 나만 남습니다. 고수는 이 지점에서 과감히 멈춥니다. 그는 미련을 오래 두지 않습니다. 그 사람이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보다 지금 드러난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용기를 선택하죠. 사람은 본래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. 말은 바뀌어도 습관은 드러나고 태도는 결국 진심을 보여줍니다. 그리고 고수는 그 패턴을 읽고 반복되는 고통의 고리를 먼저 끊어냅니다. 노자는 말했습니다. 잡고 있는 손을 놓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지혜라고요. 그 손을 붙잡고 있는 이유가 진짜 사랑이 아니라 상처에 대한 보상 심리일 수 있다는 걸 고수는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그는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아프지 않기 위해 기대를 걷습니다.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스스로를 지켜내는 태도입니다. 당신도 지금 누군가에게 미련을 두고 있나요? 그 미련이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인지 그 사람에게서 받고 싶었던 인정인지 한 번쯤 구분해 보세요. 고수는 이해받지 못한 채 떠난 사람을 억지로 돌려세우지 않습니다. 그는 이별을 애써 아름답게 포장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감정을 정리합니다. 기대를 걷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그 관계에서 자유로워집니다. 그리고 그 자유는 당신이 더 나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. 관계를 지키는 것도 용기지만 관계를 놓는 것도 용기입니다. 고수는 둘 중 하나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둘 다 알고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. 여덟 번째 이야기.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감정은 흘려보내는 사람. 내 탓으로부터의 해방. 누군가의 날 선말, 이유 없는 냉대, 갑작스러운 외면 앞에서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. 내가 뭘 잘못했지? 그 질문은 성찰이 될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감정의 굴레가 되기도 합니다. 하지만 고수는 그 감정을 오래 붙잡지 않습니다. 자신이 감당할 필요 없는 책임을 굳이 짊어지지 않죠. 그는 감정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. 스토아 철학자들은 외부의 감정은 우리에게 던져진 돌일 뿐이라 말했습니다. 그 돌을 집어들어 내 안에 쌓아둘 것인지 가볍게 옆으로 밀어낼 것인지는 오롯이 나의 선택이라고요. 그 사람의 기분이 나쁜 날, 그 사람이 내게 상처 주는 말을 던졌다면 그건 그의 감정 처리 방식일 뿐 내가 감내해야 할 인격의 평가는 아닙니다. 고수는 말합니다. 그건 그 사람의 감정이지 내 잘못은 아니야.
그 말은 자기 방어가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. 모든 감정에 책임지려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잃게 되니까요. 그는 필요할 땐 조용히 돌아섭니다. 싸우지도 않고 변명하지도 않으며 내 마음을 해치지 않는 거리를 선택합니다. 그리고 그 거리는 자신을 지켜내기 위한 조용하고도 정확한 경계입니다. 당신은 지금 누군가의 기분을 대신 감당하고 있지 않나요? 그 사람이 툭 던진 말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운가요? 그 감정의 주인은 당신이 아니라 그 사람입니다. 당신이 책임져야 할 건 타인의 말이 아니라 그 말에 흔들리지 않는 당신 자신의 내면입니다. 진짜 고수는 공감은 하되 동조하지 않고 연민은 하되 자신을 버리지 않습니다. 그는 그렇게 사람을 이해하면서도 스스로를 더 단단하게 지켜냅니다. 9번째 이야기. 말로 이기지 않는 사람. 진짜 고수는 대화로 싸우지 않는다. 우리는 억울할 때, 부당하게 오해받았을 때 말로 정리하고 싶어집니다. 상대의 말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내 입장을 납득시키고 감정을 해소하고 싶어지죠. 하지만 고수는 그 대화를 시작하지 않는 법을 압니다. 그는 압니다. 이미 닫힌 귀에 내 말이 닿지 않는다는 거요. 대화는 듣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만 진짜 대화가 됩니다. 그저 말로 이기려는 사람 앞에서 아무리 진심을 꺼내도 그건 결국 또 다른 소모일 뿐이니까요.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실은 설득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에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. 그 말처럼 고수는 말보다 태도로 답합니다. 그는 설득하지 않고 그저 보여줍니다. 나는 이렇게 산다는 것을. 그는 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. 상대가 고함을 질러도 그 소리에 말려들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말은 크기보다 깊이로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 고수는 이기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. 오히려 상대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끝까지 조용함을 선택하죠. 그 침묵엔 겁도 회피도 없습니다. 그건 단호한 자기 존중입니다. 진짜 강한 사람은 말로 감정을 풀지 않습니다. 그는 필요 없는 대화에는 침묵으로 선을 긋습니다. 그리고 그 침묵이 오히려 상대에게 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. 혹시 지금 당신은 말로 이기려 애쓰고 있나요? 그 말이 끝나고 나면 정말 후련해질 것 같나요? 아니면 또 다른 피로가 쌓일 뿐인가요? 고수는 싸움을 이기기보다 자신을 지키는 말을 선택합니다. 그 말은 때로 입 밖에 내지 않는 침묵일 수도 있습니다. 말로 다투지 않고 말없이 흔들지 않는 사람. 그는 이미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아니라 싸움 너머에 간 사람입니다. 10번째 마지막 이야기. 결국 나를 지키는 사람. 쓰레기 같은 인연에도 망가지지 않는 기술. 인간 쓰레기. 말도 안 되는 이기심. 남의 마음을 짓밟는 말. 이용하고 나면 돌아보지 않는 태도. 그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어느 순간 사람 자체에 지치게 됩니다. 이제 사람 자체가 싫다. 그 말 뒤엔 어쩌면 한 사람에게 받은 깊은 상처가 다른 모든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. 하지만 고수는 그 모든 무너짐 속에서도 단 한 가지를 잊지 않습니다. 내가 어떤 사람이고 싶은지. 그는 상대가 아무리 저열해도 그 수준까지 떨어지지 않습니다. 악한 말 앞에서 선을 잃지 않고 비열함 앞에서 단호하되 잔인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고수는 항상 자신의 중심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.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한 불가침의 내면, 그건 누가 들어와도 어지럽힐 수 없는 단단한 공간입니다. 고수는 그 내면을 지켜냅니다. 사람 때문에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상처 때문에 자신을 해치지 않습니다. 그는 상대의 악함을 통해 자신의 품격을 더 다듬습니다. 그것이야말로 쓰레기 같은 인연 속에서도 결국 나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죠. 그는 필요하면 떠나고 끊고 멀어지지만 그 안에서 미움에 머물진 않습니다. 그는 말합니다. 내가 망가질 만큼의 인연은 없다고. 그리고 조용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. 그 사람의 이름은 더 이상 당신 인생의 문장을 더럽히지 못합니다. 당신은 지금 누구 때문에 당신답지 않은 말투를 쓰고 당신답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나요?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가요? 진짜 고수는 사람을 다루는 기술보다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원리를 아는 사람입니다. 그는 세상 누구도 자신의 존엄만큼은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걸 믿습니다. 그리고 그 믿음 하나로 그는 내내 단단하게, 조용하게 자기 삶을 지켜냅니다. 사람이 사람에게 상처받는 건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 순간에도 품격을 지키려 했기 때문입니다. 상처를 안고도 무너지지 않으려 했던 당신, 그 자체로 이미 누구보다 단단한 사람입니다. 당신을 가장 지치게 만들었던 그 한 사람, 혹은 그때 꺼내지 못했던 감정. 지금 이곳 댓글에 천천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. 그 이름이 아닌 당신의 품격이 이 공간을 채워줄 거예요.
평온한 한 주 보내세요.